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두산의 노빌리티 주주님들, 저는 이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는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임팩트 있는 것만, 최근 것만 보시면은 5월 21일 제가 진원생명과학을 매수하시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뒤로 누르면은 땡큐기 때문에 매수 더 할 수 있으면은 더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5월 21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그 뒤로 당연히 올라갔겠죠, 그죠? 네, 올라갔고, 그러고 나서 매도 타점도 그렇습니다. 매도 타점도 보시게 되면은 5월 22일 제가 4,000원에서 분할 매도라던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여기서 이제 이 구간에서 중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한 번은 무조건 막힐 거기 때문에, 그래서 4,000원부터 분할 매도하라고. 그래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완벽하게 유일하게 영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 거 임팩트 있는 것만 보신 거고요.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44,000원 찍고 좀 막혀가지고 좀 그러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이 상승에 대해서 조정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리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하필은 여기 찍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냐면은요. 왜 하필 여기냐면은 44,000원이잖아요. 자, 이 44,000원 라인이 과거에 보시면은요. 과거에 보시면은 자, 이쪽 라인이거든요. 이쪽 라인인데, 자, 여기 요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도 꽤 터졌었고요.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 자, 저는 이 캔들에 주목을 한다라는 거예요. 2012년도. 자, 옛날 게 웬 말이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옛날 게 그 가격대 다시 왔을 때 어느 정도 또 통화하는 게 굉장히 좀 높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이제 낮은 것 중에서 임팩트 있는 거는 수쟁택이 되겠고, 어느 정도 요 가격대 다시 오니까 또 막히죠. 그 다음에 요 가격대 다시 오니까 또 막히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 통했었던 게, 옛날에 저항 통했었던 게 또 통할 확률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있는 것 중에서 임팩트 있는 거는 뭐 DBI 택도 있고요. 옛날에 여기서 막혔었는데 그러면 요 부분에서 또 막힐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 DBI 택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막혔었던 게, 요 구간 때 어느 정도 좀 부분 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막힌 게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에 최근에도 그랬었고요. 최근에도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렇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놓고 봤을 때, 그런 44,000원 라인이 왜 저항이 되는 거냐면은, 아랫갭자리 있죠. 아랫갭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요 구간에서 시가가 떨어지고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이렇게 시가가 마이너스 1.2% 떨어짐에 따라 이렇게 빈 공간이 발생이 됩니다. 요렇게 발생된 빈 공간 보고 아랫갭자리라고 하거든요. 이런 아랫갭자리가 저항이 된단 말이에요. 아랫갭자리가 저항. 윗갭자리는 이제 지지선인데, 두산에너빌리티 이 44,000원에서 적용되는 거는 이 아랫갭자리 저항 요쪽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준점은 전날 종가고요. 그래서 이 44,600원이 저항이라는 거예요. 요 부분 왔을 때 어느 정도 이게 막힌 게 그런 저항에 의해서 부딪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랫갭자리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이제 유한양행도 있고요. 유한양행 보시게 되면은 어디냐면은 요런 구간이 됩니다. 요런 구간. 그래서 여기 구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가가 떨어지고 시작을 함에 따라 빈 공간 발생되는 요런 것들 하면은, 기준점이 전날 제가 종가라 그랬죠. 전날 종가인데 양봉은 시가거든요. 양봉은 시가, 음봉은 전날 종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런 저항에 부딪힌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 저항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도중에 뚫는 거 말고 종가로 뚫어야 지지선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선으로 바뀌었고, 이거는 지지 저항. 뚫으면 지지선, 못 뚫으면 저항. 이게 지지 저항. 유한양행 말고 HLB, 얘도 시가총액 꽤 있죠. 자, HLB도 보시면은
뭐 이런 구간이라던가 시가가 떨어지고 시작을 함에 따라 빈 공간 요렇게 저항인데 1차적으로 여기서 막힌 게 확인이 되고요. 기준점은 전날 제가 종가라고 그랬습니다. 양봉은 시가.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전날 종가 95,800원을 도중에는 뚫어봤지만 종가로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으로 부딪힌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뚫으려다가 못 뚫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한번 내려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제가 전날 종가라 그랬죠. 여기서도 적용이 잘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막혔죠. 여러 번 막혔다가 뚫으면은 지지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가 보면은 다시 저항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각각 그 지지저항 개념 플러스 그다음에 아랫갭자리 저항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의 너빌리티가 44,000원에서 하필이면 저 가격에서 막힌 거는 어느 정도 그런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44,600원 이 아랫갭자리 자리라던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플러스 어느 정도 좀 올라간 게 있음에 따라 이제 뭐 그런 조정이라던가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 악재가 있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고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뭐 팔아야 되나 여기까지인가 두산 에너빌리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동시에 이 SMR을 주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재명도 그렇고 김문수도 그렇고 SMR 사업 진흥 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 사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육성 의지를 피력하면서 SMR을 비롯한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다. 뭐 요런 그 기사인데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는 이제 그 행정명령서에 서명한 뒤 그러니까 어떤 행정명령서냐면은 미국 내 원자력 산업 지원을 위한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개혁 지시 관련 이거에다가 서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행정명령에는 앞으로 1년 6개월 이내에 신규 원전 건설 승인을 지시하고 에너지 장관에게 고급 원자로 설계 및 프로젝트 승인 등 원전 관련 사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은 원자력 시대인 만큼, 그러니까 원자력을 밀겠다라는 거예요. 원전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기가와트 수준인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25년 뒤인 이거를 4배로 끌어올리겠대요. 2050년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뜻이 트럼프가 원전 사업 진흥에 대한 진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대규모 원전 뭐 그런 뭐 의사를 좀 내비쳤지만 근데 이제 SMR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원전이 미국 내 원전 사업 진흥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소규모 원전에 대한 관심은 미국에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나란히 이 소형 원전 모듈을 주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두 후보 중에서 이 소형 모듈 원전 관심이 더 높은 사람은 김문수 후보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국내 전력원 비중을 60% 이상으로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내 SMR 산업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 이제 좀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이 SMR 이런 그 의사를 밝혔는데 근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도 이 원전을 아예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SMR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결국에는 이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당선이 되건 SMR 사업은 할 수밖에 없다.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계속 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안 하면은
좀 우리나라만 손해라고 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두산에너비티가 그런 그 유일하게 유일하게 그런 기술력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우디에서 계속 그 수주를 따내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 따라 이제 K 원전의 해외 진출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그래가지고 한정기술이나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 관련 국내 기업들의 초대형 기회가 찾아올 것이며, 사우디는 벌써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들 종목 주가도 그동안의 소외 국면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5월 27일 날 나왔거든요. 옛날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이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올라갔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의 소외 국면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뜻 자체가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올라가는 게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게. 이해되시나요? 이제서야 대한민국 원전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서야. 계속해서 외면을 받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찍고 이렇게 꺾인다고 해서 아, 이때처럼 끝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리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많이 나와봤자, 여기서 이제 뭐 이상승에 대해서 조정이 이렇게 좀 들어갔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좀 올라갔었던 거 거의 다 반납할 정도로 좀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어느 정도 좀 뭐 올라갔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한 3분의 1이라던가 많게는 한 뭐 절반 정도까지만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뭐 더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같은 원전 관련해 가지고 좀 보자고요. BHI 같은 거만 보더라도 뭐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조정 나왔다가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딱 이런 거. 그래서 조정 나와봤자 나올 수 있는 건 앞으로 요 정도밖에 없다 라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저기 하나오션처럼, 하나오션 보시면은 이 뒤로 올라가고 얼마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얼마 안 나왔다가 좀 이렇게 박스 치고 있는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런 그 조정에 불과하다, 요런 조정이라던가 요런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요. 뭐 요런 거라던가, 요거는 이제 그 8시 때문에 빠진 거고, 8시 때문에 뭐 하한가 찍었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사실상 하락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해서 요 정도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온다거나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